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금요일 정치 파발마,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원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환인데도 그렇게 뭐 예상보다 춥진 않아요, 그죠? 예. 아, 그렇습니다. 조금 덜 추우니까 살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 무인기 논란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확전 양상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관련 사실을 미리 분석해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거 북한하고 내통했다, 이 신통력이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정부의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서 30분이면 파악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 지켜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 5글자로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보자고요. 미스터 송.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는데 지난 연말 12월 또 마지막 주 2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긍정평가가 37%가 나와서 3주 전에 비해서 1%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54% 해서 3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11월 4주부터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긍정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네. 부정평가는 조금씩 내려가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긍정 같은 경우는 30, 31, 33, 36 하다 오늘 37, 그리고 부정은 62, 60, 59, 56, 54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5주, 6주 동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 한번 해석을 짧게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배 교수님. 네, 일단 뭐 완만한 상승세는 맞아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보수 지지층이 왜 결집하느냐?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노조 대응이 1위를 차지했어요. 14%.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번 20%에서 6%포인트가 빠졌고, 반대로 국방 안보 잘했다가 10%로 지난번 조사는 1%였는데 무려 9%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에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등 강경한 대응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부정평가를 보면은 역시 이제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또 국방 안보 문제가 오히려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새해 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제 회복, 네. 35% 가장 높게 요구를 했고요. 부동산 문제 해결 11%, 그리고 국방 안보가 10%, 반면에 노조 계획은 5%에 불과했습니다. 예. 송범 원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 대응이 1위기는 한데 지난주 3주 전보다는 6%가 빠졌습니다. 그런 것은 그 효과가 이제 좀 반감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대신 이 국방 안보가 플러스 9%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똑같이 대응을 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정찰을 하고 오는 그런 보냈었다.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모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지지율 오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니까 국민이 그것을 평가를 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 다음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 다음이라는 게 지금 원칙적인 대응,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그다음에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네. 추세죠. 역시 뭐 법과 원칙이 통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국정원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고, 네.
배제할 수 없다의 무게를 두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 고도에서 용산에 그 직접 간 것이 아니고 그 비행 금지 구역에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할 만큼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을 할 만큼 기술력이 없다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 고도에서도 무인기가 그 고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으니 국정원 대답이 촬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보니까는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촬영했다고 보는 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촬영을 해갔다고 보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을 촬영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 불분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언론의 그 신문에 나타난 그 지도나 표기 이렇게 보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한가운데 있고 말이죠. 거기가 이제 3.7km 예. 반경 P 73 지역이지 않습니까? 73. 예. 그걸 스치듯이 아마 북한산까지는 아마 왔다 간 것 같다. 그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3km 고도에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 그런데 안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국방부는 그 무인기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다고 해도 그 수준이 네. 그까지 원거리 촬영이 가능했겠느냐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뭐 확인은 저희는 못 확인 안 되는 거죠. 자,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적 표시 따라 그럼 보면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목적이 뭐냐면은 정찰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군사 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기를 통해서 정찰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찰하기 위해서 즉 그 얘기는 촬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행 금지 구역 3.7km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 더 상식이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오리발 내민 그 국방부를 누가 믿을 것이니 그리고 네. 국방부에서는 그 무인기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촬영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믿을 국민들은 좀 제가 볼 때 별로 하여튼 없어 보여요. 뭐 촬영 여부를 놓고 가능성이 있다.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하여튼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 말을 번복한 군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와 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난 1968년도에 김신조 1.21 북한이 사태. 보냈던 이제 무장 게릴라 사건 있지 예. 않습니까? 청와대를 이제 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저는 거의 버금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어요. 그러면 영공이 뚫린 거죠. 네, 단순히 뭐 그냥 영공이 뚫린 게 아니라 서울 도심 영공이 다 뚫렸고 지금 대통령실 플러스 국방부 또 그리고 합참 수뇌부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다. 그럼 폭탄 테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더구나 뭐 무능 부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짓말 은폐의 의혹도 상당히 짙거든요.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 추진해야 된다 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전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주장을 하고 배 있고요. 교수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지금 경호 작전부터 경호가 다 네. 실패한 그런 송범 부분이에요. 원장님은. 필요하죠. 특히 군에 대해서는 저는 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것은 군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 그전에 2017년, 2016년 이런 때 무인기가 추락해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때 성주 사드 기지 왔다 갔다 사드 기지 왔다 간 거하고 청와대 카메라가 그 안에 있지 있었어요. 않았습니까? 예, 그 추락한 거 안에 청와대를 찍은 그 카메라도 있었고 예. 사드 기지도 찍은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에 다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예. 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분이 공통적으로 청문회라든가 뭔가 진상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그런데 청문회나 임시국회는 예. 이것은 무슨 다른 형태로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이 군사 기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국민들이 다 공개적으로 할 공개하는 필요가 건 있겠느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별도로 하여튼 조사는 필요하다. 조사는 필요하죠. 알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안보 위기를 정쟁거리 삼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송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삼는 부분이 없지는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임시국회 하자는 것도 그것도 또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뭐 훈련이 부족했던 것도 맞아요. 그 미사일에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미사일 낙산 사고가 난다든가 네. 이번에 무인기가 왔을 때 공격기 쏘다가 뭐 추락을 하는 사고. 원주 비행장에서 원주 비행장 추락한 것.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 한 5년 동안 정말 그 훈련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훈련 부족 탓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민의 안보 그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군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나 또 가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뚫린 거를 37일 동안 몰라서 휘젓고 다녔다. 그런데 이 말도 좀 팩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때 한 5시간 동안 2017년 성주 사드 기재 왔던 거 예. 한 5시간 동안 다니다가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37일 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37일 동안 휘젓고 다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맞대응하는 것 네. 이것은 뭐 맞지가 않죠. 배 교수님, 대통령실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4일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5일날 이거를 발표를 했다는 건데 4일날 대통령실은 무슨 브리핑을 했냐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전면 검토해라. 그리고 또 남북 정상 다시 한번 합의도. 영토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역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또 뭐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또 국민의힘 태도는 전형적으로 책임 떠넘기기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기강이 해제됐다. 훈련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 윤석열 정권의 문제지 이걸 전 정권의 문제로 떠넘기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를 좀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제대로 지금 대공망, 방공망 구축이 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네.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알겠어요. 상당히 설득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면 8개월이 아니고 이제 벌써 2년 차가 됐습니다. 집권 예. 2년 차. 예. 자, 송범장님.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문제 삼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김병주 의원이 이것을 어떻게 그 대통령에 보고도 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느냐. 거냐.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 이게 참. 북한과 내통한 거 이야기는 좀 저는 지나쳤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는 이 시점을 보면은 군 내부에서 그 원래 그 육군 대장 출신이거든요. 예, 한민학사 부사랑 사성장군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장 출신이니까 군에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 뭔가 미리 이렇게 누출됐다. 이것은 좀 의혹이 있는데 북한 내통은 좀 오버한 이야기 같긴 하는데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 26일 날 12월 26일 날 무인기가 내려왔고 군이 검열을 한 게 정비태세 검열실이 검열을 시작한 게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월 1일까지 했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김병주 의원이 국방위에서 12월 28일 날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통과는 안 했지만은 스쳐 지나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군에서는 전혀 발표도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는데 이 민주당 의원이 이것을 알고 초기 단계에서 알고 있었다면은 초기에 군에서 좀 정보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 정도는 의심이 될 만하죠. 김병주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일단 누구든지 30분 정도면은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적을 네. 합참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궤적을 다 연결하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그렇죠. 구글 지도를 서울 펼쳐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금지 구역하고 그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궤적은
탐지된 부분이 있고 소실된 부분이 있는데 점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선으로 연결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좌표가 설정이 된다 이거죠. 북이 몇 도 뭐 남이 네네네. 몇.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완전히 그걸 원천 차단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침범한 걸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은폐 이유는 결국은 뭐 청와대 경호처 그리고 또 국방부 수뇌부가 다치니까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한 15분가량 지나갔네요. 예.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미디 극장이다. 그 입 다물라. 견월망지냐.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왕내로남불이다. 스치고 가네. 예. 거기 저 P73 지역을 스치고 지나갔다 국방부 발표를 가지고 스치고 가네. 말장난 직업 이렇게 5글자 보냈어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말장난 직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12구 참사 2차 청문회가 이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상민 장관하고요, 행안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른바 윗선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태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159명의 참사의 희생자, 이 자리에 유가족들도 계신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열린 행안위에서 공식적인 유가족들이 계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준호 민주당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질의응답이었는데 중간에 이상민 장관이 사과를 하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일 때 유가족 바라보고 사과를 하는 장면 소리가 좀 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송 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일단 그 사과는 했지만 그 사퇴는 안 한다 이야기죠. 이렇게 네. 이야기 됩니다. 사과는 그동안도 뭐 몇 차례 뭐 간접적으로 했지만 오늘 도중에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네. 이 사퇴 문제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이미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죠. 네. 거부했고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년 인터뷰에서도 이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서 정부적 책임을 물어도 책임이 있어야지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인사권자가 지금 해임을 직업만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지금 물러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또 개각이 당분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거치는 좀 더 뭐 이어질 걸로 일단은 보이죠. 네. 이상민 장관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158명이나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잖아요. 이제 너무나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권력인데. 그러니까 윗선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안 보이고 뭐 용산 경찰서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책임 처리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앞으로 행보도 뻔히 보이는 게 지금 뭐 오늘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이 이 참사가 발생한 지 뭐 2달이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계속 버티라라고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버티겠고 그러면 또 민주당은 뭐 탄핵 소추안을 또 추진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강대강의 전국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배 교수님 12구 참사 사망자는 이제 159명으로 158이 아니고요. 극단 선택하는 10대까지 이제 공식으로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자, 배 교수님. 네.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과 관련해서 위증하고 있다면 탄핵론을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 명단을 좀 공개를 해라.
달라라고 또 야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유가족들도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3차례나 넘겼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은 사망자 명단은 받았지만 희생자 명단은 받았지만은 유가족 명단은 안 받았다. 그런데 또 거기 보면은 유가족 연락처 등등이 50명 이상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가족 명단 없다라는 것은 매우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어요,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 이후에 다시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바쁘니까 갈 길을 좀 서둘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 언론인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기자들이 뭐 돈을 주고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겨레 뭐 간부 같은 경우는 6억입니까? 예. 6억이 건네갔다라는 얘기. 또 뭐 어떤 또 기자는 뭐 1억이 건너갔다. 네. 또 어떤 기자는 뭐 8천만 원 갔는데 그거는 뭐 본인이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네. 또 받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죠. 처음에 SBS가 보도를 했고 아, 처음에 그다음에 SBS입니까? 실명이 나오기 시작한 건 조선일보 예.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지금 다 실명이라는 것보다 소속사가 나오고 예. 소속사가 나오고 뭐 소속사 나온 게 예, 지금 조선일보다 이거죠. 네,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간부들이라고 하는데 간부들이 김만배 씨가 원래 기자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조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법조를 출입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김만배 씨가 또 한국일보 기자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처음 입사했다가 뭐 머니투데이로 뉴시스로 갔다가 뉴시스 갔다가 머니투데이로 갔죠. 그러면서 법조 출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사 법조 출입 그 기자들과 비슷한 연배와 같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일종의 뭐 돈을 빌려주고 또는 이자를 좀 한 1,000만 원 더 받고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 금전적 거래가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데 보면 차용증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것도 그렇지만 김만배 씨의 다른 언닉 자금은 용처를 수사하다가 놓은 거죠. 예. 자, 그 마지막으로 아까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0일인데 10일입니다. 네. 오전 10시 반에 검찰 출석인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정면 돌파하면은 이제 다음에 검찰의 카드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지만 뭐 결국은 기소라는 그런 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송범장님도 짧게 한마디. 이재명 그 대표는 이번에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석을 안 하면은 사전 구속영장 전에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고 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발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 그것이 또 국회에 가야 되는데 네. 체포영장 가지고 이렇게 부결시키기에는 민주당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김병주 의원 설전에 대한 두 분의 생각 5글자로. 자, 먼저 배종욱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또 남탓타령.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고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미스터 송. 3, 2, 1. 귀신 곡할 일. 아주 재밌겠는데. 자, 귀신 고깔. 자, 정치파 정말 귀신 고깔입니다. 그렇죠. 귀신이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30분 만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 30분 것 만에 같기도 다 하고.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부에서 30분 만에 모르니까. 자, 정치파 발마. 지금까지 배종욱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